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다리입니다. 어, 제가 영상을 모르고 삭제해버려서 영상을 다시 찍고 있어요. 좀 우울하고 그렇긴 한데요. 다시 열심히 으쌰으쌰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는 강의를 좀 한다고 했어요. 1인 무자문 창업하는 방법 시작하라 라면서요. 오늘은 프롤로그 사기 맞은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해 보려고 해요. 유튜브 보시면 물론 너무 많은 정보와 내용들이 참 많아서요. 다 아는 얘기다, 뻔한 얘기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기반을 두고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할 생각이에요. 네. 그 1인 무자본 창업하는 방법은 일단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부터가 네,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일단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사기 맞은 이야기, 프롤로그에 대해서 먼저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제 제가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너무 슬프네요. 간단하게 일단 읽을게요. 저는 자존감 낮고 자신감도 없고 남한테 의지만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3, 4년 전에 28, 29살 그때도 아직은 철이 없고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어떻게 사기당했죠? 바로 남에게 의지하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스스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제가 일을 하기 싫었던 아이였고 버틸 능력이 안 된 아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철이 없고 힘들면 바로 포기가 빨랐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몬, 알바천국 사이트를 들어가서 알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아이들을 좋아하는데요. 키즈카페라는 곳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백화점 안에 있는 키즈카페였는데 분위기나 공기를 제가 읽지 못했었죠. 거기서는 점장과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점장은 30대 초중반 나이쯤 됐고요. 매니저는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저는 28, 29이었고요. 아마 뭐가 되었든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사람들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매니저고 점장이면 사람을 많이 봤고 사람을 좀 어느 정도 파악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면접 볼 때 좀 자신도 없었고 그냥 일도 많이 못하고 손도 느리고 그 나이 때 알바한다고 하면 솔직히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네들한테 필요해서 그렇게 뽑은 건지는 전 모르겠는데 아마 필요해서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일 오후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제 매니저랑 점장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평일날 이렇게 꾸려가고 있었고요. 원래 키즈 카페는 보통 평일날은 그렇게 장사가 안 되잖아요. 주말에 장사로 거의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오후에 조금 손님이 오긴 했는데 거기는 정말 손님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끝나고 매니저랑 점장이랑 저랑 이제 셋이 단합을 할 겸해서 술자리도 가지면서 얘기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어쨌든 그 나이에 맞지 않게 가족들한테도 제 성격이나 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혼났어요. 뭔가 이제 꼼꼼하지 못하고 덜렁대고 설거지 같은 거 할 때도 좀 깨끗이 못해서 지저분한 게 남아 있었고 약간 그냥 뭔가 꼼꼼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집에서도 많이 혼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집에 대한 정이나 아니면 좋은 감정이 별로 안 생기다 보니까 가족들하고도 이제 별로 이제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사이가 좋지는 않았고, 키즈 카페 알바를 시작했을 때 이제 단합 모임을 가질 겸 같이 얘기도 하고 술자리도 하다 보니까 뭐 가족 얘기도 제가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제가 가족들하고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고 그냥 좀 내가 막 이렇게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많이 혼난다. 그리고 제가 말을 좀 TMI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되게 많아지기도 하고 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까지 말을 할 때가 있어서 항상 가족들한테도 많이 혼났거든요. 뭐 쓸데없는 얘기 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 쓸데없는 얘기가 그 얘기를 그 얘기를 하면 그 좀 이제 남을 깎아내리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보통의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습득을 하지 못했어요. 공부 습득을 하지도 못했고,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습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8, 29, 막 30살에도 눈치 없는 사람이 됐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막 트러블도 많이 나고, 왜 저 사람이 일을 이렇게 시키는데 나는 그 일을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지? 이러면서 막 훈계도 많이 듣고 회사에서 뭐 같이 살아가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워낙 사회생활도 짧게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집에 있었던 저의 성격이 이렇게 이렇다 보니까 가족들하고도 별로 친하게 못 지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좀 거의 거리를 두던 편이었어요. 코로나처럼 거리 두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그 키즈 카페 그 직원들하고 같이 술도 마시며 저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은 이제 가족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에 대해서 가족들이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그때 정말 제가 위로 아닌 위로도 받고 격려 아닌 격려도 받고, 또 일할 때에 대한 일에 부족한 거에 대한 또 그런 거 훈계나 뭐 이런 것도 받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훈계나 혼나는 일 말고 위로와 격려? 의지를 그 사람한테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네. 그냥 어쨌든 알바라도 하게 됐고, 그 사람이 면접을 뽑아줘서 됐고, 뭐라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냥 좀 가족들을 안 좋게 그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 사람의 말에 그냥 동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거의 이제 진짜 남남이기도 하고, 막 진짜 전화 통화로 가족 그 점장이 가족들을 욕을 엄청 하기도 하고 전화로.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가족들하고 약간의 이렇게 거리를 분리를 시키게, 약간 단절시키게, 약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술자리도 자주 가졌고,
뭐 그랬기도 했고, 제가 워낙 뭐 좀 이렇게 손짓이나 그런 거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다 보니까 진짜 그 키즈 카페에서 일할 때 이런 거 할 때도 꼼꼼한 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혼도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어쨌든 위에 있으면서 나를 혼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를 가리키려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바뀌려고 하는구나. 한편으로는 나를 또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는구나. 약간 그 사람한테 진짜 동조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을 약간 믿었던 것 같아요. 믿고 막 의지하고 그냥 또 남자 매니저 점장님이었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 약간의 좋아하는 마음이었던가? 약간 그냥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하는 말을 좀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주관도 없고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잘 모르고 제가 직접 습득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막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점장님이랑 뭐 매니저님 있을 때. 그러면서 자기네들이랑 같이 가서 좀 골라주고 도와주겠다. 뭐 잘못하면 뭐 눈팅 맞고 뭐 그런다. 호갱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막 같이 가다가 자기네들도 핸드폰을 사야 되는데 뭐 자기네들 뭐에 그런 신용에 대한 좀 그런 게 좀 낮다 보니 좀 저한테 핸드폰 뭐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기도 좀 바꿔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장이 매니저한테도 자기도 또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매니저한테도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점장 거 매니저 거 이렇게 적고 해가지고 이제 셋이서 이렇게 막 만들게 되었어요. 제 명의로. 그때는 이제 좀 의심도 가긴 하고 걱정이 되긴 했는데 뭐 핸드폰 비용은 본인들이 낸다고 해서 알겠다고 그랬던 것 같고 이렇게 습득이 저는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뭐 핸드폰도 다 만들어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좀 매니저가 점장이 뭔가 저한테 진짜 뭘 진짜 뜯어내고 뭐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도 뭐 같이 잘 다니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키즈 카페의 일상을 좀 들여다 보니까 그 키즈 카페를 오픈한 그 회사 대표라는 분도 뭔가 그 키즈 카페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관심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거기서 어쨌든 지시를 하거나 하게 하면 뭔가 키즈 카페니까 이제 물건이 커피나 음료나 무슨 종이컵, 커피 이런 원두 같은 게 떨어지면 당연히 그 사람 뭐 위에 뭐 보고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던가 떨어졌어요. 사주세요.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거의 잘 안 사줬다고 해요. 안 사줬고 그 점장하고 매니저한테도 월급을 늦게 주거나 막 이렇게 그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막 알바생도 또 월급 막 좀 이렇게 저희도 막 늦게 받게 됐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사도 솔직히 막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까웠던 건지 뭐 대표의 마인드를 참 잘 몰랐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들은 얘기는 점장과 매니저님이 그 키즈카페 옆에 애들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 넣어서 이렇게 놀이기구 탈 수 있는 버스나 막 이런 게 타요 같은 자동차나 이런 거 탈 수 있게 그런 걸 또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탄 다음에 나중에는 정산을 하러 가야 되는데 백화점 안에 있던 키즈 카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돈을 막 몰래 횡령해서 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월급도 늦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물건이 떨어졌는데 사주지도 않으시고 뭐 월급도 늦게 주다 보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 그런 사람들도 아마 계속 같은 그쪽에 이렇게 빠지게 되다 보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일이 정말 거리낌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은 되게 그런 일을 어쨌든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자기의 직업이고 자기의 업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솔직히 막 나쁜 걸로 하면은 사람은 진짜 돈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나쁜 길로 가게 되면 저는 돈을 진짜 막 거의 막 로또 하는 것처럼 진짜 막 한 번에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런 일은 결국에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결과로서 보면은 그게 뭐 안 좋다는 거를 알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뭔가 한방 막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부자들은 한 방이 아니고 꾸준히 오래 지속되는 거거든요. 저도 책을 많이 읽고 에드포스트에 이제 부자 관련된 책을 포스팅 하다 보니까요. 부자들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꾸준히 오랫동안 버티고 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성장성 있는 회사에 계속 투자하고 뭐 팔지는 말아라 라고 써 있더라고요. 나중에 오래 묵혀놓는 적금처럼 그런 식으로 해야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막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도 되게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점장이 하도 막 이렇게 막 대표랑 이렇게 트러블이 있고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대표라는 분이 저 알바생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막 이런 일이 있어서 점장은 뭐 나갈 수도 있는데 혹시 너가 좀 책임감 있게 맡아서 키즈카페를 운영할 수 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막 저한테 직접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저는 어이가 없었기도 했고 그 당시엔 좀 철이 없어서 내가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나도 진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어쨌든 뭐 결국엔 안 한 게 참만 다행이고 못하게 됐어요.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젠 저희는 매니저 점장 저는 그만 일을 두려고 나오려고 어떻게 아등바등 이렇게 해서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점장이 저한테 보통 키즈카페도 음식점이니까 보건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제 알바니까 애기들도 보고 키즈카페 쪽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만약에 너 여기 카페 쪽에서 뭐 민원이 들어오면 너 책임이다. 혹시 너 때문에 그 대표 귀에 들어가서 돈을 못 받거나 그러면 너 책임이다. 막 이렇게 강하게 막 저한테 막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저도 알바생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니 키즈카페 점장이란 분이 자기가 어쨌든 그 점장 회사 대표가 업체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의 사장은 당신이지 않느냐.
근데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어이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저로선 전 주관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되게 겁도 먹고 두려워했었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막 그만두겠다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통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월급을 받아야 돼서 막 저희가 경찰서에 가서 민원도 넣고 고용센터 가서 돈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막 신청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경찰서를 처음 갔었어요. 살다가 경찰서를 갈 일이 생겼다니 참 너무 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째 하다가 셋이 나와서 이제 그런 거 신청할 때까지는 뭔가 한 무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책임 전가를 한 거지. 막 그런 식으로 너도 책임이 있다. 막 못 나가게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저는 그때 제 성격이 좀 그랬으니까 계속 막 필요할 때마다 나가서 같이 이렇게 일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매니저도 그 점장한테 조금 당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좀 자기도 점장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런 일 되게 많이 있었다 라고 나중에 보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어쨌든 어째저째 해서 끝나긴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 사람이 그냥 뭔가 자기랑 같이 일을 하자? 자기랑 뭘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뭔가 자꾸 매니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꾸 막 이렇게 같이 뭘 한 편을 만들려고 한 모임을 무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가서 그 길을 그만두고 나서 식당 알바를 했었나? 그 사람 이제 그 점장이란 분이 거기에 이제 어디 큰 이런 식당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사장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괜찮은 애들이 있는데 막 애들 알바생으로 써보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가서 저희가 저랑 매니저도 거기서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좀 말도 안 되고 어이없고. 저 같은 성격은 워낙 일을 좀 많이 못하는 성격이고 매니저는 그 나이 때 치고는 워낙 좀 똑똑하고 일도 잘하는 성격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둘은 그 어릴 때부터 그냥 같은 그냥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후배였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그냥 같은 알게 된 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은 일을 안 하고 그냥 저희는 막 이렇게 해서 알바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저희를 막 조종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일을 하게 됐고 그 뒤에 이제 매니저가 그 음악을 전공하려고 공부하려는 친구여서 그 친구는 잠깐 일을 했고 약간 점장이 자꾸 저를 이렇게 꼬드기는 것 같아요. 말했듯이 그 사람한테 벌써 이제 빠져 있게 되고 이제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서울에 어디 양키 캔들이라는 캔들 회사에 자기가 면접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밑에 매니저로 너를 얘기했다고 같이 일을 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러 가게 됐어요. 서울까지요. 네, 참, 이런 일이 다 있나 싶겠죠.
근데 그 모든 게 의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의지. 예. 제 의지와 제 주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돈을 벌게 해준다, 뭐 일을 하게 해준다고. 그냥 뭔가 스스로 혼자서 막뭐 사업할 이런 뭐 생각조차도 해보지 못했고 돈도 없었고 내가 뭔 사업이냐 이런 거 진짜 일절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취업 그래 뭐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자 막 이런 마음을 되게 뭐 그렇게 막 생각이 그렇게 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서울에서 막 이렇게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점장이 정확히 저도 옛날에 뭐 옛날은 아니지만 기억력이 그렇게 제가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요. 뭐 그때 양계 캔들에서 뭐 물건을 이렇게 훔쳤어요. 그러면서 막 경찰도 왔었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몰래 그거를 훔쳤는데 막 도둑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훔친 물건을 각자 저한테 둘이서 나눠 갖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거기 제가 멀리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제가 나가 산다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그만한 모텔에서 한 달치 둘이 살았어요. 점장이랑 저랑 진짜 되게 너무 충격이지 않아요? 저는 근데 그 사람도 그 점장이란 사람도 사실은 뭔가 자기만의 주관과 주체가 없었던 사람이었고 뭐 나중에 보니까 공황장애 약도 먹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이 사람도 뭔가 단단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저도 느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랑 같이 있다가 정말 임신이라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사람이랑은 거의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 사람은 거의 저를 그냥 일시키고 자기는 그걸로 놀고 먹고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살 때는 저는 또 공장 같은 데서 알바를 했고 그 사람도 분명 무슨 일을 한다고 나가서 그때 무슨 어디 식당 매니저인가 점장인가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를 제가 들었고 봤던 것 같긴 해요. 사실적으로 솔직히 제가 뭐 평일날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을 정확히 보지는 않고 파악을 하진 못했지만 그 사람도 뭐 일하러 나가긴 나가더라고요. 주말 같은 경우엔. 그럼 어쨌든 그런 일을 하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거예요. 모텔비가 쌓였겠죠? 다달이? 근데 이제 저희는 아직 뭐 돈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돈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빌려오든지 어떻게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아니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냥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잠깐 볼 수 있겠냐 이러면서 만났어요. 그러다 언니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 지금 나랑 가자. 핸드폰 꺼놓고 일단 가재요. 그래서 어쨌든 언니를 따라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집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뭐 당연하게 많이 혼났고 이제 원래 그 전에 뭐 핸드폰 개통 말고도 점장이 거짓말을 했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빌려줘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제2금융권으로 해서 처음으로 대출이라는 걸 했고요. 300만 원 그때 했었나? 그리고 뭐 핸드폰비 포함해서 한 200이고 총 500이거든요. 500만 원 사기 맞은 게. 그때 이제 가족들이 엄마랑 아빠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돈을 갚아주셨고요. 나중에는 제가 일해서 엄마한테 500만 원 다 갚아는 드렸어요. 네, 그때는 정말
제 의지의 문제였던 것 같고 제 주관의 문제였고요. 그때 그것 때문에 막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해서 막 경찰서도 같이 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저희 언니가 결혼하지 않는 상태여서 그 형부 남자친구? 결혼하기 전이니까 남자친구라고 하죠. 남자친구랑 같이 와서 이걸 얘기도 도와주고 되게 힘든 거를 많이 겪었는데도 결혼을 했죠. 뭐 애기가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애기도 있어요. 지금은 잘 사는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왜 그 사람한테 빠져나올 수 없었는지 모르겠고요. 아마 진짜 그것 때문에 가족들 포함해서 경찰서도 가고 그때 뭐 법률사무소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해답은 없어서 뭐 돈은 뭐 돌려받지는 못했고요. 뭐 제가 왜 그렇게 깊이 빠져 있었고 나오지 못했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는 거는 참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은 진짜 이렇게 험난한데 그거를 가르쳐주지를 못하잖아요. 가족들하고 부모님은.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은 이런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저희 가족들도 이런 길을 모를 것 같아요. 이런 길을 모르고 아마 근데 이런 길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의 4차 산업 시대에는 좀 뭐라도 쓸까요?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 시대에는요, 로봇들이 많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리고 직업도 사라지고요. 아시잖아요. 직업도 사라지고 직업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코로나라는 것도 터지고 취업도 잘 안 되고 취업도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게 취업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저는 이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주입식 문제도 가 있는 것 같아요. 주입식 문제. 가족도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고 사회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주입식 교육만 시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창의성이라는 게 떨어져요. 창의성이 떨어지니까 사업이라는 걸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영상이 너무 긴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가족 구성원이나 뭐 회사가 당신은 고리타분한 회사를 믿으며 회사를 믿고 회사가
당신을 지켜줄 것을 믿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하지마, 안 돼, 말 조심히 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다 사회생활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옛날 방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짧게 얘기만 제가 할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 가족, 부모님 흉을 본다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은. 그래서 너 부모님이나 어른한테 그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이러면서 자식들은 부모님 아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아래가 아닙니다. 주체예요. 부모님들은 자기 생각만 가지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밖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엄마 욕먹는다 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왜 자꾸 남을 보여주고 남한테 자꾸 보여주기 식으로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요, 신처럼 완벽하지 못해요. 왜 근데 하물며 그냥 안 좋은 게 보이는데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왜 기분이 나빠해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자존심이 센 게 문제거든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1인 무인 창업을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냐? 네가 유튜버로 돈을 벌 수 있겠냐? 너가 블로거로 돈을 벌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 꿈을 짓밟는 거예요. 꿈을 짓밟.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가 꿈을 짓밟는 것보단 가족, 부모님 밑에서 자식들의 꿈을 짓밟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너는 왜 열심히 안 사니? 부모님들, 시대가 바뀌었어요. 네? 그거 아시죠? 4차 산업시대에 로봇들이 일을 하고, 응? 그러면 우리는 로봇을 만들거나 로봇이 우리 일을 하게끔 해서 돈을 이렇게 자유롭게 자동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짓밟고 안 된다, 허황된 꿈이다 라고 하시니까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런 일은 의지의 문제고, 아마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하지 말라 뭐라는 가족 안에서의 첫 번째 사회생활, 경쟁구도 틀을 배웠기 때문에 그 틀을 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진국밖에 될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직도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믿으세요? 아직도 사람들을 믿으세요? 왜 자꾸 저의 인생인데 남을 보여주기 식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이 더 검소해요. 부자들이 더 가난하게 살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부자들은 돈을 안 써요. 왜냐면 일이 즐거워요. 일이 즐거워서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은 쓸 필요가 뭐 있어요, 돈을. 돈이 계속 굴러 들어오고, 나는 유튜브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내가 좋아하는 강의를 한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좀 내용이 길었고요. 다음 주에는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 이야기를 또 이어가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내용 영상 너무 길었고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잘못 올려서 업로드가 안 돼서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막 한탄도 하는데, 다시 시작하고 다시 또 밟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